한 주간 정치 현안을 여야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정치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 장진영 변호사,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선의 시계가 아주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야권이 그렇네요.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했는데,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고 야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저 자신도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 먼저 하실까요? 야권에서 먼저 보시죠. 야권이 먼저 하시죠. 네. 제가 봐도 참 이런 일이 다시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의 또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중요한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던 분들이 줄줄이 지금 야권 대권 후보 행렬에 합류하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라인업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야말로 이제 흥행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참 저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참 이게 매우 좋지 않은 선례임에는 틀림없다.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조금 문재인 전에 대통령이 그랬어요? 조금 전에 얘기. 어떻게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시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말씀 하실 자격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문 대통령이 좋은 그 말씀 선례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렇게 말해야지. 그래도 저는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은 저는 차라리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낫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좋지 않은 선례임에는 틀림없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라는 굉장히 헌법상 굉장히 중요한 지위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재발하면 막을 명분도 없고 또 그 자리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면은 틀림없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거슬러 보면 말이에요. 이게 뭐 전례가 그렇게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저는 이런 이제 미동들을 잘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큰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보는 게 지난 총선만 해도 이렇게 법관이나 검사직에 있다가 바로 이렇게 총선에 데뷔하는 그런 분들이 줄줄이 있었어요. 이게 역대 총선마다. 이제 검사나 판사 현직은 안 되는 그건 괜찮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진 지금 의원 같은 경우가 법관 하다가 사법부 공무원으로 있다 바로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끊고 가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 좀 가슴이 쓰리실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으시고. 여권 다 반성해야죠. 야권은 얼마나 자당 후보가 좀 시원찮으면 이렇게 다 줄줄이 오겠어요. 그리고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여튼 좋은 선례는 물론 아닙니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 헌재소장도 나오지 말한 법이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 나라는 좀 제대로 안 되는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바로 현직에서 또 감사원장 현직에서 직코스로 가는 것은 정말로 하루의 인터벌도 없이 가는 거나 거의 지금 비슷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런 모양이 됐죠. 모양 말로는 조금 이따 밝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혀 간극이 없이 바로 돌진하는 정치권으로 돌진하는 모습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야권도 여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내가 왜 나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느낌으로만 우리들이 짐작을 할 뿐인데. 차차 알게 될 거라고요. 또 최차차라고 지금 벌써 그러던데. 하여튼 이 최 감사원장이 아마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정말로 할 수 없이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 고백을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말을 이제 국민들이 들어보고 그래. 그렇겠다라고 그러면은 여권의 책임이 정말 심각한 거죠. 만약에 들어보고 그것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별로 이제 인기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단 봐야 되겠지만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오후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예. 그 운명이 진로가 결정이 되겠죠. 예. 내일 특집 방송 편성해서 두 분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사퇴한 배경을 지금 이렇게 추론을 해 주신 거잖아요.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다음 관심사는 이겁니다. 이분들 국민의힘 입당 어떻게 될까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전 총장 이 두 분 얘기만 하면 예. 저는 이제 두 분의 행보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입당을 좀 빨리 땡겨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좀 더 시간을 밖에서 시간을 좀 더 드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래요? 봅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최재형 전 원장은 아직은 현 원장이죠. 감사원장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주변에 뭐 이렇게 최재형 감사원장을 돕는다는 분 몇 분은 얘기를 들었지만, 예, 그런데 사표 수리됐어요. 그러니까 전 원장 전 원장인가요? 예. 수리돼 버렸어요. 수리됐어요. 예. 근데 그 캠프를 꾸렸다든지 그런 정도의 준비는 안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도우시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당 밖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예. 당 내로 들어와서 당의 지원을 받는 당의 후보로서 예. 후보의 후보죠. 예. 대선 후보의 후보로서 출마자로서 그 어떤 여러 가지 당의 지원도 받고 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고요. 어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캠프가 꾸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 내에도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시각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제 감정이 남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런 이제 좀 정리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본인은 또 무엇보다도 1등이란 말이에요. 예. 1등은 내려갈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당에 들어왔다가 그 본인에 대한 견제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 아하.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밖에 당분간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신 의원님 그러면 정치적 중립 논란도 있고 사표 낸 지 얼마 안 되고 그랬으니까 네. 아무래도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 네. 예, 이분이 좀 준비할 게 더 많으시겠어요. 많긴 많지만 뭐 그렇게 당 쪽에서 있는 분들이 공식 비공식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잘 도와줄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느낌상으로 봐서 이미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도 충원을 하는 거 보면은 예. 전 국민의당 보좌진 내지는 뭐 국민의당과 가까운 분들로 지금 국민의힘 그 보좌진 내지는 가까운 분들로 충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 본인은 물론 지금 성큼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미 사실은 한 발 정도는 가까이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꽃가마 태우고 가려고 벌써 준비 다 해놓고 맞춤식 꽃가마로 그죠? 꽃가마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꽃가마 아닙니까? 꽃가마가 아닐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네. 예. 그럼 아니면은 뭐 일종의 어떤 이렇게 일회용, 소모성, 어떤 흥행용, 뭡니까 그게? 정당에서는 항상 꽃가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꽃가마인 것 같은데 타면은 그냥 밑에가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길을 이상하게 인도해가지고 진흙탕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고. 뒤집히고? 정당에서 꽃가마 얘기하는 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렇군요. 믿을 수 없는 꽃가마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아마 이제 신 의원님 생각하고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꽃가마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예. 자기가 이거 불쏘시개가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꽃가마가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상여가 될 수도 있어요. 상여가 될 수. 그런데 이제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아직 이제 본인 지지율을 막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최재형 방지법을 만들자 이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나 봐요.
이거 여러 번 나온 얘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이 나올 때마다 예. 이건 뭐 여든 야든 바로 현직에서 옷 벗고 그냥 정당으로 돌진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방지법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근데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글쎄요. 뭐 미래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여당에서 뭐 의석수도 많은데 한번 밀어붙이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대상이 예. 지금 딱 그냥 최재형, 윤석열 케이스만 맞겠다 이런 거예요. 검찰총장, 감사원장 아하. 또는 대법원장까지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진짜로 하려면 예. 고위직 공무원, 현직 판검사 예. 이런 분들도 다 포함시켜야 맞죠. 아, 그렇군요. 예. 권력기관 전반입니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의미가?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러다 나중엔 국정원 직원들도 출마한다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드디어 내일 대권 도전 선언합니다. 자, 출마 선언 시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야권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겠는데요. 야권이 먼저 말씀하시죠. 근데 뭐 내일 출마를 선언한 마당에 예. 뭐 늦느냐 아니냐 뭐 이건 별로 그렇게 저는 뭐 의미 있는 토론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내년이래요. 내일 출마 선언문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아하. 그리고 그 왜 윤봉길 기념관에서 하는 것이냐. 예.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 예. 그건 그러니까 좀 그걸 관심 좀 있게 전망해 한번 보죠. 주세요. 그러면 내일 어떤 메시지로 나올지. 저도 그게 예.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대해서 뭐 대변인 사퇴 문제도 있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썩 매끄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뭐 아직 제대로 갖추어진 또 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좀 반 기대 반 의문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출마 선언문에 얼마나 미래에 대한 비전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거죠. 예. 이분이 뭐 검사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예. 과연 대통령을 맡길 정도의 미래 비전이 있느냐. 과거와의 싸움을 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뽑아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만큼 잘 녹아져 있을지 저도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관전해봐야 된다. 네. 아무래도 내일 특집 방송 이거 편성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예, 우리 신전 의원님. 내일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얘기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귀를 기울일 대목은 예. 박근혜 탄핵에 대한 업보나 지금 엑스파일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내가 왜 나왔고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요. 예. 지금까지 3월 달 그만둔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명을 하면서 가라사대 정치를 해온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가라사대 뭐라고 했는데 또 조금 이따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이 가라사대 정치는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부로 일단 종지부를 찍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네. 가라사대가 아니고 언론과 국민들 앞에 직접 나와가지고 윤석열은 이렇게 생각한다. 예. 뭐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예. 내일이 사실상 첫날이죠. 지금까지는 뭐 윤차찬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원래 안 했거든요. 원조가 윤차찬 아닙니까? 원래 원조거든요. 예. 뭐 그래서 계속 회피했는데 예. 내일도 또 회피하면은 그건 내일이 끝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내일 그 대권 선언은 하는데 네. 지금 언론 인터뷰 잡힌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것 앞으로 그 전면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좀 선언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좀 그래요? 글쎄, 그것도 좀 뭐 여러 가지로 봐서는 좀 뭐가 미진하고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데요. 예. 본인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본인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이런 것이다. 음흠. 그래서 내가 나왔다. 이 예.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예. 엑스파일 문제에서 제기된 문제가 지금 수십 가지거든요. 예. 본인 것 포함해서 처갓 거 또 부인 거 뭐 해서 이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내일 질문이 나오면 예. 그걸 정면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정면 만약에- 돌파라면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나는 네. 그 의혹에 대한 그렇죠. 답변이 있는 대로 거죠?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예. 정말 이제 윤차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대통령도 차차 하시죠. 뭐 이제 2017년 그렇게 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 사실 이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날이고 지금까지의 몇 년, 지금 최근의 몇 년 날짜 중에서는 내일이 어떻게 보면은 기로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우 뭐 운명적인 날처럼 말씀을 하셔요. 네, 내일 중계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특집방송 편성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X파일 뭐 이런 거 내일 정면 돌파해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가장 좀 꺼림직하는 것이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날 이제 나중에 기자들 백브리핑에서 질문이 이제 엑스파일 같은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아마 꺼리 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텐데 지금 뭐 불가피한 상황은 된 것 같아요. 언론들이 하도 엑스파일 얘기를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언제죠? 지지난주인가요? 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2%에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뭐 썩 이렇게 통할 만한 내용은 없다라고 저는 봤는데요. 이제 그렇게 저는 그냥 굵게 치고 나가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엑스파일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과거보다는 이분이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레임에 묶이지 말고 자기 행보대로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얘기를 좀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렇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당 내에 계셨던 대선 주자들 또 최근에 복당하신 분 이런 분들하고 앞으로 들어올 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어떤 간극이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홍준표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고요. 또 엑스파일 털고 가라는 홍준표 의원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 엑스파일을 터는 방식을 갖고도 홍준표 의원과 또 본인 몸집 키우기만 한다는 원희룡 지사의 의견이 다르고요. 이거 복잡하잖아요. 이 판도, 야권의 대선 판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유리해 보입니까? 단적으로. 야당에서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아, 글쎄 여당은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야당이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좀 한번 평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내에 이런 대권 주자들은 당연히 1등 주자에 대한 견제는 뭐 그건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지금 야권에서는 2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발표된 거 보면 이제 당연히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이제 유승민 후보,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지지율이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뭘 해도 안 뜬다. 뭐 이런. 그런데 지사직만 사퇴하면 뜬다고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우리 방송에서 한 두세 차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빨리 사퇴하시라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희망을 가지셔야죠. 그런데 지금 오늘 야권에서 이제 정세균, 이광재 두 분이 이제 단일화에 관련된 어떤 발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견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아,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각계약전 하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예컨대 누구랑? 지금 결을 봐서는 유승민, 원희룡 이 두 분이 결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 두 분 간의 그런 이제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지사직 사퇴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뭐 하여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 판도 한번 전망해 주시고. 지금 일단은 야당 판세는 현재는 뭐 전망을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아직 다들 등판을 제대로 안 하고 이 당내에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또 기타 또 무슨 어떤 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합종 연행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요. 아직은 거기는 오리무중이고. 알겠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리무중. 그거
좀 나중에 한번 오리무중이 아닐 때 안개가 거칠 때를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한동안 계파 갈등 양상까지 보였던 경선 연기론 일단락됐습니다. 9월 경선으로 결정이 됐죠. 이걸 두고 이재명계의 승리다. 네. 이렇게 보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관측은 맞고요. 지금 송영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2달이 좀 안 됐는데 5월 초에 했으니까요. 송영길 대표 체제가 뜰 때부터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지사 쪽하고 가깝다라는 당내의 관측이 있었고 특히 당내에서는 대표 선거를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부터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확인이 됐고요. 의총도 안 하고 그냥 막 최고위원회로 가려고 그러는 것을 의원들이 겨우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의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보도에서 보셨듯이 하여튼 겨우 어떻게 의총을 해서 점심을 걸으면서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 의총의 분위기는 경선 연기가 압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는 나에게 맡겨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당무위원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도 일축을 했고요. 당무위원회로 간다는 것은 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경선의 시기 문제를 놓고 당이 두 쪽으로 짜게지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무위원회로 가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매우 꺼려하는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차피 송영길 대표가 당무위원회로 가는 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당무위원회로 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또 하나의 그 걸림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송영길 대표의 의도대로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잘 된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그건 뭐 사필 기정인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우리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저는 잘 된 거다라고 야당 평가를 할 입장에서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당이 그 미루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야당의 후보 선출이 늦기 때문에 먼저 후보가 선출이 되면 불리하다. 이런 이제 계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후보들 간의 이해 관계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먼저 이제 노출이 확정이 되면 그만큼 노출되는 기간이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유력한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략적으로 보면 사실 뭐 똑같은 얘기를 의원총회에서 의원 대다수가 했다는 그랬겠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알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저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권 후보의 국감이 될 겁니다. 여권 후보의 국감. 그게 뭐 이재명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뭐 그냥 완전히 빨가벗겨서 거의 뭐 난도질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다른 흠이 없는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난도질을 해도 살아나올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난도질을 당하고 이거 무사귀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제 국감이든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이나 그 후이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야당에서는 경쟁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 공격도 하고 할 텐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역시 그런 강한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데 잘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어쨌든 뭐 잘 될지 뭐 남의 집까지 걱정해 주십니다. 어쨌든 남의 집 일이 우리 집 일이에요. 그렇군요. 여야가 또 이래서 또 공생관계라는 측면도 있죠. 걱정 좀 하면 안 됩니까? 야당에서는. 아니 그렇게 또 뭐 좀 저도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두 후보 간의 연대는 어떻게 봐야 될까? 명분이 대선 승리를 위한 연대라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그런 걸로 접촉을 하고 단일화 합의를 벌써 해버렸어요. 글쎄 뭐 꾸준히 접촉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뭐 곧 되겠죠. 7월 5일을 시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7월 5일이라는 것은
하여튼 끝나기 전에 7월 11일 날 컷오프가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하겠다는 것이고 음흠. 이 두 분이 접촉한다는 건 사실은 뭐 공개된 비밀 비슷한 것이었기 때문에 뭐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건 대단히 회의적이고요. 네. 대선 승리를 위한 연대가 이게 맞는지 이 명분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이 효과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는 예. 것이 현재로서는 맞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도 자주 벌어질 일 아닙니까? 짧게 좀 예, 답변해 주셔야 그러니까 되는데.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후보들이 난립하게 되면 네. 이 본인의 또 위신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대선 나갈 정도면 상당히 무게가 있는 분들인데, 예. 예, 저는 이런 합종 연행은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 뭐든 야든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거 정치업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짧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장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